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월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관계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계 체크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관계 체크사항은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으로부터 우리가 엔터티를 도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엔터티들끼리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찾게 돼요. 근데 이 관계가 타당한지 마치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 관점에서는 사실 이, 이 문제가 나오는 게 별로 없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 관계 리스트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면서 여기를 그냥 명사로 바꾼다거나 좀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네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엔터티 사이에 관심 있는 연관 규칙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엔터티끼리 이거 뭔가 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정보 조합이 발생하는가? 자, 이것도 사실 1번이랑 2번 그냥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원이 쿠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봐보니까 회원이 쿠폰을 어떤 보유하다라는 관계가 있네. 회원이 상품을 구매하는 관계가 있네. 정보가 조합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뭐 장표는 그냥 엔터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칙이 서술되어 있는가? 요거는 그냥 관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적절하게 규칙이 서술되는가?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정정할게요. 자, 다시 정정할게요. 요 관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동사가 있는가? 자, 이게 관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명을 쓸 때 동사 현재형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거를 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냐면 시험 문제에서 가능한 명사 막 노운이 있는가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틀렸다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 서술되어 있는가, 요게 관계 차수와 선택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그냥 적절하게 잘 들어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리고 특히 이 동사 키워드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이 여기 들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RD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엔터티 개념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까지 배웠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조합해서 그린 게 ERD예요. 그래서 이제 ERD라는 거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배울게요. 네, 일단 ERD 정의 다시 보시면 엔터티 그리고 릴레이션십, 자, 이게 관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진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엔터티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ERD라고 하는 거고요. 자, ERD는 여러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I 표기법과 바커 표기법 이 두 가지를 주로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ERD라는 게 왜 필요한가? 첫 번째, 복잡한 글로 되어 있는 요구사항을 좀 정리해서 시각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 모델링의 산출물로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데이터 요구사항을 잠깐 보시면 이 요구사항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보면 한 명의 회원이 하나 이상의 쿠폰을 가질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쿠폰이 없을 수도 있다. 그쵸? 꼭 우리가 회원이 무조건 쿠폰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0이 표현되고요. 자, 특정 쿠폰은 반드시 회원만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쿠폰이 하나의 회원에 의해서 보유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회원과 상품은 다대다 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꺽쇠가 있잖아요. 까치발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대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회원이 여러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나의 상품을 여러 회원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똑같이 회원은 여러 개를 살 수도 있고 혹은 안 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반대로 똑같아요. 상품도 여러 회원이 사거나 아니면 아무도 안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데이터 관점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ERD 그리는 순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얘는 조금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실무 입장에서 얘를 무조건 여기에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제 시험에서 가끔씩 이 순서를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 맞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잘 흐름을 보시면 첫 번째로 엔터티 도출, 그러니까 요구사항에서 엔터티를 뽑는 거예요. 자, 이렇게 뽑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를 그냥 적당히 어딘가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그냥 혹시나 알아주실 점이 중심이 되는 엔터티를 왼쪽 상단에 둔다고 합니다. 여기 이유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이 왼쪽 상단이 가장 먼저 보게 된대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왼쪽 상단이라는 키워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적당하게 배치한 다음에 그냥 그들은 똑같아요. 선 그리는 거, 그 다음에 관계명 쓰는 거, 뭐 구매하다, 그 다음에 관계 차수 이렇게 쓰는 거, 마지막에 선택성 쓰는 거. 자, 이 순서를 그냥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엔터티와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엔터티는 다른 엔터티랑 최소 하나 이상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코드성 엔터티나 통계성 엔터티는 좀 관계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요 말이랑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일단 코드성 엔터티라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현업에서 많이 쓰는 건데 어떤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코드화 시켜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KR 코드를 대한민국, 뭐 미국 이렇게 관리를 해놓고 얘를 다른 엔터티에다가 막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회원이 이제 국가 코드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이렇게 코드를 쓰는 거예요. 배송 주소도 막 코드에 맞게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 코드를 안 쓰고 그냥 대한민국이었다고 써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대한민국을 쓰고 나머지도 막 이렇게 대한민국 있어요. 근데 그냥 뭔가 이 명칭을 그냥 대한민국 그냥 한국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 돼 있는 부분을 다 한국으로 바꿔야 되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얘를 그냥 코드로 관리를 하시면은 자, KR은 변동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만 우리가 한국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자, 잠깐 지울까요? 네. 그럼 여기도 우리가 따로 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만 바꾸면 얘는 그냥 그대로 긁어와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도 코드를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이 코드성 엔터티에 왜 이제 관계를 설정 안 하냐? 너무 많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도 쓰니까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뭐 얘도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다 그러면 오히려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쓰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코드성 엔터티는 예외적으로 그냥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라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른 엔터티들은 막 이렇게 막 관계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혼자 뚝 떨어져서 여기 코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통계성 엔터티도 똑같습니다. 얘는 그냥 이 통계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엔터티와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저장 용도로 쓰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엔터티는 자, 원래는 최소 1개 이상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통계성과 그리고 코드성은 예외로 봐준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하나의 테이블 내부에서 컬럼들이 서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네, 뭐 틀렸죠. 그 다음, 서로 다른 속성 간의 관계를, 자, 이게 또 이제 틀렸죠. 여기 2개 이상 엔터티끼리의 의미 있는 연결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 이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존재적 관계에 해당하는 예시는 뭘까? 자, 구매하다, 뭐 수령하다, 작성하다, 이건 다 행위에 의한 거죠. 소속이 존재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I 표기법을 기준으로 자, 선택적 참여를 나타내는 기호는 뭔가? 자, 잘 보시면은 일단 답은 1번이 되겠죠. 한번 좀 간단히 좀 이렇게 그려볼까요, 또? 워낙 이제 이런 읽는 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0이라는 기호가 선택을 의미하고요. 0이 없으면 그냥 필수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얘는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또 얘는 이제 다 여러 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4번 볼게요. 바커 표기법에서 필수 참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이렇게 선이 있고 관계선의 반대편에 점선을 그린다. 자, 그럼 이건 뭐였어요? 이게 바로 선택 참여죠. 그리고 바커 표기법은, 자, 3번 먼저 볼게요. 바커는 요 기호를 쓰지 이게 좀 이게 제가 뒤에 가면은 또 이제 식별 관계, 비식별 관계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약간 바커 표기법에서 요 1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얘가 어떤 숫자 하나를 의미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관계선 위에 바커는 요 기호를 표시한다고 해서 필수 참여를 표현한 건 아닙니다. 자, 별도의 기호 없이 표기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죠. 자, 반대를 실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선택이면 점선이고 아니면 그냥 실선으로 긋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관계 차수 중에서 양쪽 모두 까치발인 경우는 뭐냐? 자, 요 M 대 N, 뭐 N 대 N, 다 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대 다 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6번. 관계 설정의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관심 있는 연관 규칙, 오케이. 그리고 자, 업무 기술서, 장표에 관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동사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의미 있는 정보 조합이 발생하는지, 규칙이 사술되어 있는지, 자,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ERD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데이터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원래 복잡한 요구사항을 그림으로 쉽게 표현해 주니까요. 자,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ERD를 그린다고 해서 속도가 증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의사소통 도구 잘 되고요. 구조화해서 설계 기초로 삼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8번. 자, 이것도 그냥 순서만 좀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일단 엔터티 뽑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되, 자, 이때 중심이 되는 엔터티를 왼쪽 상단에 둔다.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관계 연결선을 표현하고 나서 이름 쓰고 차수 쓰고 선택성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맞게 하면은 리을로 시작해서 리을, 디귿, 기역, 답이 뭐죠? 비읍 3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ERD상의 관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기법에서 이거는 하나를 의미하고 까치발은 다수를 의미한다. 자, 맞죠? 바커에서는 하나의 의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선택 관계는 I는 0이라는 기호를 표현한다. 맞아요. 자, 바커에서 선택 관계는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마지막 10번. 엔터티와 관계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한 것은 엔터티는 최소 하나 이상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다른 엔터티와. 자, 통계성 엔터티는 최소 하나 이상의 관계가 아니다. 통계성 엔터티는 예외적으로 봐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코드성 엔터티는 여러 엔터티와 관계를 맺어야 하므로 중앙에 배치한다.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아예 선을 안 그어주니까 그냥 따로 두셔도 됩니다. 자, m대n 관계일 때는 1대 n과 m대1로 분리해줘야 된다. 요거는 이제 논리적 모델링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네,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요 분리해야 이유는 아마 제가 이거 뒤 내용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관계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별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